안녕하세요. 오늘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남극 대륙은 고대 문명의 마지막 안식처일지도 모릅니다. 얼어붙은 배의 잔해부터 빛이나 산소 없이 번성하는 미생물까지 어떻게 500년 된 지도가 발견되기 전에 얼지 않은 해안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나사가 얼음 아래에서 이상한 기하학적 형태를 발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1. 남극에서 사라진 아틀란티스. 지각이동 이론에 따르면 남극은 항상 얼어붙은 황무지가 아니었습니다. 한때는 온화하고 거주 가능한 지역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신과 인간의 사회에 대한 고대 기록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피리레이스 지도는 1513년에 그려졌으며 오늘날의 남극과 매우 유사한 해안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극이 공식적으로 발견되기 전인 1820년보다 무려 3세기 이상 앞서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날 나사의 위성 이미지는 남극 얼음 아래에서 이상한 기하학적 패턴과 대칭적인 형상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연구자들과 독립조사자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질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엔드런스 호의 침몰. 1915년 전설적인 극지 탐험가인 어니스트 셰클턴 경이 지휘한 영국의 엔드런스 호는 제국 남극 탐험 중 해빙에 의해 부서져 얼어붙은 웨델 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100년 이상 동안 그 위치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연구자들은 획기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얼음 바다보다 3km 이상 깊은 곳에서 배가 놀랍게도 온전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100년 넘게 수중에 있었던 이 삼각형의 목재 선박은 남극의 차가운 조건 덕분에 거의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이 발견은 현대시대의 가장 중요한 해양 발견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3-기지 211 신화. 남극과 관련된 가장 지속적이고 논란이 많은 이야기 중 하나는 기지 211이라는 나치 시설에 대한 소문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이야기는 실제 사건인 1938년부터 1939년까지의 독일 탐험에서 시작됩니다. 그 여행 중 나치들은 퀸모드랜드의 일부를 주장하고 뉴스와비아라고 명명했습니다. 일부 이론가들은 남극 얼음 아래에서 독일 탐험가들이 거대한 아랫골 시스템을 발견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시스템은 전체 지하 도시를 숨길 수 있을 정도로 방대하다고 합니다. 다른 이들은 이러한 비밀 동굴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아돌프 히틀러의 마지막 피난처가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수십 년간의 소문에도 불구하고 전문 역사학자와 극지 과학자들은 이러한 주장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주류 연구에 따르면 나치와 남극의 연결은 신화와 유사 과학의 영역에 속합니다. 하지만 존재하는 것은 알프레드 베게너 연구소가 운영하는 현대 독일 연구 기지인 노이마이어 기지 3입니다. 이 시설은 2009년부터 대기 연구, 지구 물리 모니터링, 기후 연구 등 합법적인 과학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비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자연적인 설명을 거부하는 피라미드 모양의 봉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4. 피라미드 모양의 산. 위성 이미지는 오랫동안 남극에 얼어붙은 비밀을 드러냈지만 엘스워스 산맥 근처의 피라미드 모양의 산들만큼 글로벌 논쟁을 불러일으킨 특징은 없습니다. 날카로운 기하학적 각도와 거의 완벽한 대칭으로 표시된 이 형상들은 강한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주류 지질학자들은 자연 침식으로 설명하지만 다른 이들은 훨씬 더 신비로운 것을 봅니다. 과학적 합의에 따르면 이 봉우리들은 수백만 년에 걸쳐 동결 해동 침식이라는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습니다. 낮에는 녹은 물이 바위의 균열로 스며들고 밤에는 얼음 온도로 인해 그 물이 팽창하여 바위를 천천히 쪼개게 됩니다. 끊임없는 바람과 빙하 압력이 결합되어 이 과정은 가장 단단한 바위조차 날카롭고 각진 형태로 조각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연구자들은 이 지역에서 4개의 주요 피라미드 모양의 봉우리를 확인했습니다. 모두 유사한 침식 패턴을 보이며 같은 암석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립성과 거의 균일한 형태는 더 깊은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표면이 이상하다면 그 아래에는 더 놀라운 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랜드 캐년보다 깊은 숨겨진 협곡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한 요청이 있습니다. 알림벨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채널을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와 제 팀은 이 쇼를 더욱 좋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할게요. 오남극의 신비한 깊이. 남극은 동쪽의 광활한 지역과 덴만 빙하 아래에 놀라운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바다 수면 아래로 2마일 내려가는 협곡이 있어 이는 어떤 대륙에서 가장 깊은 지점입니다. 연구자들은 빙하 내에서 특이한 공간을 발견했지만 그 전체 비밀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이것이 지구의 기후 과거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알려지지 않은 생명체를 품고 있을까요? 아니면 숨겨진 지질학적 특징을 드러낼까요? 답은 불확실하지만 빙하의 녹는 속도는 해수면 상승의 중요한 지표로 우리 지구의 미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거의 400km의 얼음 아래에 수백만 년 동안 봉인된 호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지구의 생명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6. 보스토크호. 남극의 거의 400km 얼음 아래에 숨겨진 보스토크호는 남극에서 가장 크고 깊은 아래 토수로 수백만 년 동안 표면과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 존재는 1960년대에 소련 지리학자 안드레이 카피차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지만 1996년 레이더 이미징을 통해 약 250km 길이와 50km 너비의 거대한 액체 호수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호수는 지각 분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퇴적암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 층이 1500만 년 이상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남극이 얼기 전의 시대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2012년 러시아 연구자들은 호수 바로 위까지 드릴링하여 고대 물 샘플을 회수했습니다. DNA 분석 결과 햇빛, 산소, 표면 접촉 없이 극한 압력에서 생존할 수 있는 미생물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지구의 깊은 생물권에 대한 심오한 질문을 제기하며 이와 유사한 조건에서 다른 행성이나 위성에서도 생명이 존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킵니다. 보스토크호에서 발견된 생명이 다른 행성이나 위성에서 유사한 유기체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7. 유기체 46B의 발견. 햇빛이 수천 년 동안 닿지 않은 보스토크호 깊숙한 곳에서 러시아 과학자들은 독특하고 흥미로운 유기체를 발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46B라는 별명을 가진 이 유기체는 14개의 촉수를 가진 오징어 같은 존재로 극한 환경에 대한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줍니다. 이 발견은 생명이 지구에서 가장 가혹한 조건에 적응하는 놀라운 능력을 강조합니다. 남극의 숨겨진 깊이에 대한 많은 것들이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지속적인 탐사는 얼음 아래 존재할 수 있는 생명의 놀라운 다양성에 대한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여전히 생명이 여기서 생존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빛, 따뜻함, 심지어 물 없이 살아가는 곰팡이에 대해 알아보세요. 8. 남극버섯. 남극의 얼어붙은 토양 아래에서 생명은 지구에서 가장 가혹한 환경 중 하나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되는 생명 형태는 아닙니다. 이들은 차가운 환경에 적응한 곰팡이로 대부분의 생명체에게 치명적인 조건에서 번성할 수 있도록 진화한 유기체입니다. 일반적인 곰팡이와는 달리 이 남극종들은 극한의 추위에서 기능하기 위해 대사적으로 최적화되어 있으며 어떤 것은 영하 20도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사실 특정 종은 따뜻한 환경보다 추운 환경에서 더 빠르게 성장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은 거의 물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 곰팡이는 남극의 건조하고 미네랄이 풍부한 토양에서 자생하며 대부분의 생명이 의존하는 수분 없이 살아갑니다. 극한의 추위와 극단적인 건조함을 견디는 능력 덕분에 이들은 생물학적 외계인이며 매우 강한 생명체입니다. 영국 남극조사팀과 칠레 연구팀은 이 곰팡이 중 일부가 석유 화합물을 분해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미생물들은 인근 연구 기지에서 유출된 연료를 섭취하며 이를 식량으로 분해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물학적 경이로움 아래에는 커져가는 위험이 있습니다. 남극은 단순한 얼어붙은 신비가 아니라 녹고 있는 경고 신호입니다. 급속한 빙상 녹음. 지난 10년 동안 과학자들은 남극 해빙의 급격하고 전례 없는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1979년부터 2015년까지 얼음 수준이 변동했지만 나사와 국가 눈 및 얼음 데이터 센터의 데이터는 2016년부터 시작된 급격한 하락을 보여줍니다. 주요 요인은 이제 떠있는 얼음 선반 아래로 흐르는 따뜻한 해류가 이들을 아래에서 녹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남극의 오존홀에 의해 유도된 바람 패턴의 변화가 남부 해양의 열을 재분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주요 위협은 육지 얼음의 손실입니다. 빙하와 남극 얼음 시트가 녹으면서 담수는 바다로 흘러들어가 염도를 변화시키고 자연 장벽 역할을 하는 얼음 선반을 약화시킵니다. 이러한 선반이 실패하면 빙하가 더 빨리 흐르며 해수면 상승을 촉진합니다. 서남극 얼음 시트만으로도 완전히 녹으면 전 세계 해수면을 3m 이상 높일 수 있는 얼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특정 임계점이 넘어서면 그 과정은 멈출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서 드러나는 것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남극에서 발견된 이상한 두개골이
고대 인간 또는 비인간 활동을 가리킬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 남극의 이상한 두개골. 2014년 연구자들은 남극에서 3개의 고대 두개골을 발견했다고 보고하며 그 기원에 대한 관심과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두개골은 일반적인 인간 유해와는 다른 특징을 보여주어 역사적 맥락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러한 차이가 고대 문화 관행인 두개골 신장과 같은 결과일 수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결론을 확정짓고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 발견은 이러한 두개골이 어떻게 그렇게 외진 극한 환경에 도달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연구가 계속되면서 이들은 남극의 역사와 과거의 인간 활동과의 잠재적 연결을 탐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모든 신비가 고대의 것이거나 묻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북극곰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생존을 위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11. 땅콩 북극곰. 남극의 얼음이 펼쳐진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북극 애호가들의 마음에 가까운 땅콩은 구조된 북극곰으로 희망과 보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아기일 때 버려진 땅콩은 영화 제작자 카린 야네스트에 의해 구출되었으며 그녀의 놀라운 지원 노력이 다큐멘터리에서 다뤄졌습니다. 드론과의 상호작용 등 땅콩의 호기심 많은 행동은 야생동물과 인간 개입의 복잡성을 강조합니다. 그녀의 이야기와 같은 것들은 힘든 조건에서도 신중하고 윤리적인 보존 노력이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 수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여러분은 땅콩과 같은 야생동물들이 자연 본능을 잃지 않고 인간의 보살핌에 진정으로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고 팔로우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에레부스 화산. 남극의 극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로스해에 위치한 로스 섬에는 4개의 화산이 있습니다. 그중 단 하나만이 여전히 활동 중입니다. 에레부스산. 지구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한 활동 화산입니다. 이 화산은 1841년 영국 탐험가 제임스 클락 로스에 의해 남극 지역을 탐험하는 동안 처음 기록되었습니다. 에레부스산은 세계적으로 두드러집니다. 수십 년 동안 활동을 유지해온 지속적인 용암 호수를 가진 화산 중 몇 안 되는 화산 중 하나입니다. 2020년에는 주요 분출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소규모 폭발과 지속적인 가스 방출이 연구자들에 의해 면밀히 모니터링되고 있습니다. 두꺼운 빙하와 광활한 얼음 선반에 둘러싸인 에레부스산은 지구의 자기 행동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극 자기 북극이 천천히 이동하는 동안에도 로스 섬은 지자기 관찰을 위한 중요한 장소로 남아 있습니다. 더욱이 대륙 전역에서 감지되는 증가하는 지열 신호는 화산 활동이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에레부스산에서의 미래 분출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예상됩니다. 모든 것을 발견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시 생각해보세요. 다음 비밀은 우주에서 떨어져 이곳 눈 위에 착륙했습니다. 13.의 운석 보물. 남극의 차갑고 건조한 기후는 운석 발견의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2023년 과학자들은 남극에서 회수된 가장 큰 운석 중 하나인 82kg의 운석을 발견했습니다. 이 놀라운 발견은 초기 태양계에 대한 정보를 보존할 수 있는 타임캡슐과 같습니다. 남극의 독특한 환경은 운석을 표면으로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주어 이러한 발견에 핫스팟이 됩니다. 이미 45,000개 이상의 운석이 문서화되었으며 각 새로운 발견은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기여합니다. 이번 발견이 태양계의 기원에 대해 어떤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남극은 과학자들에게 영감을 줄 뿐만 아니라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일부 탐험가들은 얼음이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체의 세계를 숨기고 있다고 믿습니다. 10. 윌리엄 모리스와 그의 남극 발견. 남극의 광활한 얼음 풍경은 수많은 이야기에 영감을 주었으며 그중 윌리엄 모리스는 저명한 지형학자입니다. 그의 상상력이 풍부한 작품인 얼음벽을 넘은 항해자, 남극 너머의 세계들에서 모리스는 남극 원을 넘어 대담한 탐험의 허구적 이야기를 탐구합니다. 이러한 창의적인 내러티브는 얼음 너머에 숨겨진 가상의 문명을 묘사하며 호기심과 경이로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순전히 추측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는 남극의 신비에 대한 지속적인 매력을 강조하며 얼음만큼 광대하고 고집스러운 미지의 세계를 드러냅니다. 마지막으로 강력한 가족의 이름을 딴 섬으로 향합니다. 그들의 남극과의 연관성은
호기심과 소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러스 처리드 섬. 남극 해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프랑스 탐험가 장 바티스트 샤르코가 1908년부터 1910년까지의 탐험 중 러스처리드 은행 가문의 에두아르드 드 러스처리드 남작을 기리기 위해 명명했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러스처리드 가족은 이 섬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극 조약 체계에 따라 남극은 개인이나 국가가 소유할 수 없습니다. 흥미롭게도 러스처리드 섬 황제 펭귄 서식지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의 연구 시즌 동안 과학자들은 러스처리드 섬과 알렉산더 섬 사이의 한 집단을 방문하여 약 700쌍의 번식상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2013년 국제탐사 저널리스트 컨소시엄의 조사에 따르면 엘리드 러스처리드 남작은 쿡제도에서 복잡한 해외 신탁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이 구조는 1996년부터 2003년까지 자산 보호 및 유산 계획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러스처리드 섬의 명명과 가족의 해외 금융 전략은 관련이 없지만 남극에 대한 논의에서 그들의 연결은 대륙의 지속적인 신비에 흥미로운 반전을 더합니다. 오늘의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비디오를 클릭해보세요. 이 콘텐츠를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제에 대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